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허인함입니다. 저는 오늘 초저지연 및 경량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엣지 클라우드 참조 구조 표준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로 저희가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일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클라우드가 굉장히 오래된 이제 이름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저도 한 1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금 AI라는 그런 대변혁의 그 시점에서 클라우드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사고들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또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쪽으로 다 이제 이전해가는 그런 큰 변화의 사실이 있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이슈와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어떤 기회들이 사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이제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실 미리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전환의 인프라로서 이 클라우드를 선언하고 있고 120개 국정 과제로서도 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그 한국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 클라우드라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6년 동안 앞으로 예타를 통과해서 한 4천억 이상의 자금이 또 클라우드에 몰리는 그러한 또 큰 변화가 올 2025년도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의 클라우드 인식하면에 대해서 인식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죠. 빅테크 기업들의 플레이그라운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의 어떤 클라우드로서의 어떤 생태계에서 새로운 역할들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면전 확산 그리고 앞으로 AI의 거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기반 기술로서 여전히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하는 이 국가의 어떤 큰 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앞으로 이 클라우드의 기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우드가 필요한 것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또 학습을 파라미터 많은 그런 거대 모델을 해야 좀 정확도가 올라가고 좀 사람들이 쓸만한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되고, 또한 요즘은 이제 학습을 조금 이제는 등한시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온 디바이스라는 AI가 확대되면서 결국은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이런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어 클라우드로서의 한계점에 있다. 그리고 코어 클라우드는 이미 해외 시장이 너무나 점령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맞춰 볼 때 우리에게 뭔가 좀 더 변화가 필요한데, 결국은 키워드를 보면 나중에는 AI의 추론 서비스를 온 디바이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체계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앳드리와 그리고 경희대학교 그리고 기업으로는 이노그리드가 함께해서 실제 기업에서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보자. 그냥 표준 우리가 논문들 많이 읽고 산업계에 돌아가는 것들 보면서 그냥 단순히 표준 만들고 먼저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제 기업이 해보니 정말 우리가 말하는 피지빌리티, 즉 가능성이 확보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그리고 기존 클라우드의 한계점들을 좀 더 해결해 보자. 그래서 특히 이제 데이터 주권 문제가 계속 중요하시고 있잖아요. AI 때문에 학습하려고 하니까 데이터 다 모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프라이버시한 이런 정보들이
의료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문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중앙으로 몰렸다가 한번 다운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그렇죠? 이번에 무슨 우리가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별로인데 제가 그때 ITUT에 표준화가 있었는데 전부 다 블루 스크린 떴어요. 그리고 공항은 폐쇄되고 거의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1억 불이라고 그러죠. 예상되는 그 페널티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그 자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클라우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 부분들, 데이터 전송에 그리고 중앙 집중 이런 안 좋은 키워드들을 좀 더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에 특화된 우리나라가 좀 주도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의 그 좁은 지역 환경에서 잘 확대될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즉 분산 클라우드 개념으로 저희들이 요구가 정대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저희가 이걸 기획을 했었는데 이미 분산 클라우드 개념만 있었어도 그렇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분산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엣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표준을 진행해 보자라고 저희가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초저지연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서비스가 경량화되어야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키워드로 두고 거기에 맞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해보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텔코 중심으로 실제 코아와 각 지방의 팝 센터에서 결국은 엣지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텔코 기반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 우리가 오케스트로라든지 메가존이라든지 이 모든 데에서 지금 나름 MSP를 하면서 엣지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TUT와 ISO에 주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TTA의 국내 표준을 주로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부분에 총 지금 6건에 관련되어 있는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주도적으로 해서 올해 2024년도에 3건의 국제 표준을 에디터로서 저희가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이제 미래에 결국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키워드로 달고서 분명히 서비스 된다. 그리고 네이티브는 뭐냐? 결국은 마이크로 이제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해서 실제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그 회사나 이런 기업에서 결국은 파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플랫폼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키워드를 잡고 첫 번째 국제 표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스 매니지먼트 할 때 필요한 컴포넌트가 뭘까? 그리고 그 녀석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서 워킹을 할까라는 펑셔널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그런 표준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 서비스가 운영 실제로 고객들에게 딜리버리 전까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리고 어떻게 환경을 제공해주고 하는 서비스 딜리버리 파트 이게는 프로덕트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서비스가 이제 디플로이 돼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수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관측해야겠죠. 그래서 서비스 오버저버빌리티 그리고 전체적인 이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 이 큰 게 4개의 카테고리로 기능을 저희들이 카테고라이저해서 이 표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게 바로 엣지 클라우드의 기능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엣지 클라우드의 내부 컴포넌트들을 도출하고 그리고 특히 어떻게 하면 라이트웨이 아주 경량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핵심을 두고 표준을 저희들이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엣지 클라우드 그걸 통해서 필요한 기능적 요구 사항들을 저희들이 유저 케이스를 통해서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크게 Lightway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코어에도 이제 메인이 있을 거고 그것을 어떻게 라이트웨이화 하실 것인가, 엣지에 디플로이를 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분석하여서 필요한 그 요구 사항들을, 기능들을 저희들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엣지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 풀들, 이제는 그냥 헤테로지너스한, 그러니까 동일한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클러스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K 클라우드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MPU, 또 GPU, 그리고 뭐 CXL 기반, PIM 기반, 이런 다양한 헤테로지니어스한 AI를 위한 가속기들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이제 라이트웨이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을 클라우드 엣지로 이관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리소스들이 이제 다양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클라우드 기업들의 제일 버든이 됩니다. 이 허들이 되겠죠. 헤테로지니어스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당할 때 결국은 에너지 문제, 그렇게 그 돈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발생하죠. 특히 AI가 한번 돌면 엄청난 열에 의해서, 실제 그 MIT 한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한참 뭐였죠? 저기 챗GPT가 학습하는 그 시점에 거의 원자로 한 개의 버금가는 전기 에너지를 학습에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클라우드의 여전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원 관리를 잘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발열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한 리소스를 또 어떻게 이제 그 많은 리소스들을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즉 엣지에서, 엣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더 멀리, 어떻게 보면 관리자보다 더 멀리 있는, 더 떨어지는, 지오그래피컬하게 원거리에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자원들을 어떻게 쉽게 관리하고 갖다 붙여서 서비스에 넣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가 연구 부분에서 그리고 개발 부분에서 R&D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K 클라우드라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 그림이 바로 그런 엣지로의 확산이 될 거고, 추론 서비스로서 이제 AI가 완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로 넘어갈 때 이러한 라이트웨이 서비스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묶어서 관리하고 헤테로지니어스 리소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비용 차원에서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키로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을 올해 9월달에 이제 제정한 게 분산 클라우드의 이제 기능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의 캐패빌리티, 이아스, 파스, 사스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센터에 두지 않고 그 캐패빌리티를 그대로 이동시켜서 엣지나 리저널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는 거죠. 요게 이제 분산 클라우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의 개념부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펑션들, 그리고 아키텍처를 도출하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연결되는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 그림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런 클라우드의 펑션들, 아키텍처들을 기반으로 그대로 확장시켜서 분산 클라우드에 적용하는 그런 표준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보시면 커넥션 매니지먼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다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기존에 있던 오케스트레이션보다 달라져야 되는 게 이제는 나한테 있지 않는, 그죠? 내 코어 클라우드에 있지 않은 저 엣지에서 돌아가고 있는, 근데 저 엣쪽에 있는 엣지에서 돌아가는데 이 녀석은 움직이는 사용자를 지원해주는 클라우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통신 파트만 담당하는 게 이제 5G, 6G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서버의 작은 서버들의 자원들도 그렇게 이동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그 간섭은 적어야 되고 자동적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MLOps,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오퍼레이션 해주는 자동화로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 클라우드들을 관리하는 쪽에서 절대 비용 못 낮춘다. 그러다면은 활성화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데가 어딜까? AI에 필요한 데가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 쪽에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된 이 클라우드를 자동화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AI가 나오지 않으면 그 비용의 이 감축을 못 시키기 때문에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다 보면 결국 활성화되기 힘든 부분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기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더 투자하시고 많은 테스트 해보시고 그러면서 AI에 적합한 AI 모델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가 앞으로 절실합니다. 저희도 지금 알라바바에 있는 데이터셋, 구글에 있는 거, 빅브레인에 있는 거 각종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모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리소스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매칭을 시켜서 튜닝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는데 굉장히 지금 잘 나오는 모델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저희는 앞으로 바라보고 있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글로벌 매니지먼트인데요. 멀리 떨어지는 리소스들, 그죠? 그 많은 리소스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겁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 각각 데이터 센터에서 AI 모델 만들었고 여기도 만들었고 근데 서로 콜래보레이션 하라면 서로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은 커넥티드 AI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모델과 모델들이 상호 연결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AI가. 예. 이제 그러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이런 표준화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실제 스탠다드화 돼야 될 부분들 바로 오퍼레이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개발되어질 때 이 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 즉 AI와 함께 가는 이 클라우드의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정말 이 앞으로 블루 산업처럼 아직도 블루 산업처럼 커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인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는 이제 표준기구를 국제 표준기구 25건을 채택시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데 국제 표준 3건을 했고 특히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3505 리비전과 저게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겁니다.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들이 페더레이트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AI 이런 걸 고려하면 거대해지는 그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스토리지들을 그냥 그대로 연계시켜서 AI에 나중에 활용시킬 수 있는 그리고 펑션 에즈 서비스, FAST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엣지의 리소스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막 몰릴 때는 지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이웃에다가 바로 펑션 콜로 우리가 말하는 API 콜로 요청해서 경량화시킨 진짜 가벼운 라이트웨이트한 펑션이 수행되어서 서비스를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에디터를 제가 할당을 받았고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ISO 쪽에서는 우리가 SC38에서 컨비니어로서 여전히 한 건 활동하고 있고 한 건을 제안해서 지금 문서가 저렇게 있습니다. 국내 활동하고 있고 우리 오레 클라우드에서 여전히 표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보면 뭐 정량적으로 이렇게 많은 표준을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었고 사실은 우리 애터리에 우리 임민교 스승님 그리고 이강찬 실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과연 책임자이긴 하지만 정말 저희 팀들이 한꺼번에 이 전체적인 그림에 딱 맞게끔 저희가 움직여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기술들을 앞으로 글로벌 밴더에 뺏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중요한 기술들을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표준 과제이기에 저기 말씀드린 대로 이노그리드에서 표준의 실효성을 이번에 검증했고 차세대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구현을 해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좋은 계기를 만드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활용했다. 그리고 그게 주신 우리 ITP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AI와 함께 그리고 다양한 K 클라우드와 함께 이런 융합되어서 분명히 나갈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최소, 시간 최소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것들로 클라우드를 AI 서비스들을 우리만이 잘 해나갈 때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말씀드린 대로 이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 에너지 부분들, 아까 그리고 데이터의 주권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엣지에서 일어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AI의 산업도 잘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실용적 표준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